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대응 관계를 운영하는 운전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x를 y에 대응시키고 있는 운전자 f와 y를 z에 대응시키고 있는 운전자 g가 주어져 있군요. 이 두 운전자를 이용해서 x를 z에 대응시키려 하고 있죠. 이렇게 x를 z에 대응시키려면 첫 번째 운전자 f가 x를 y로 대응시켜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운전자 g가 이 y를 z로 대응시켜 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x를 z로 대응시키려면 운전자 f와 g의 합성이 필요하죠. 이 g 서클 f를 g와 f의 합성 함수다. 그래서 첫 번째 운전자가 이렇게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역함수. x를 y에 대응시키는 운전자를 f라고 했을 때 거꾸로 y를 x에 대응시키는 운전자를 f의 역함수라고 하죠. 이러한 역함수는 항상 1대1 대응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수학 시간에 우리가 역함수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알기 쉽게 x와 y,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서로 바꾸어 놓은 함수, 이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죠. 그래프를 그리면 두 그래프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수학 시간에 항상 이 독립변수 x를 가로축에, 종속변수 y를 세로축에 항상 나타내서 수학적인 그러한 그래프 분석을 해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자들은 이 독립변수 x를 세로축에, 종속변수 y를 가로축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주어진 함수를 역함수로 다루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축을 바꾸어서 함수를 다룬다는 의미는 그 함수를 역함수로 다루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경제 현상을 해석하기에 편리하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y는 10-2x라는 1차 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독립변수 x를 x축에, 종속변수 y를 y축에 이렇게 표시해서 이 1차 함수를 분석하게 되죠. 이게 수학자가 하는 방식입니다. 자, q는 10-2p라는 1차 함수가 있군요. p는 가격, q는 수요량이라고 하는 지금 1차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되죠. 자, 이런 1차 함수가 있을 때 이 경제학자들은 종속변수 q를 나타내는 축을 이렇게 가로축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독립변수 p를 나타내는 축을 세로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학자와 다르게 이 말은 q는 10-2p라고 하는 이 수요 함수를 역함수로 해석해서 다룬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축을 이렇게 바꿔서 다룬다는 의미는. 그래서 오늘은 이 경제학자들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이 방식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헷갈리죠? 혼돈스럽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경제학자의 방식을. 자, 수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이 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는 경제학자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분석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example 3. 자, PQ의 이 대응 관계식이 지금 쭉 관계가 주어져 있군요.
자, 이것이 1차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관계식을 구하라. 자, 수학 시간에는 이 관계가 x, y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 응용 수학을 해가면서는 이 x, y 대신에 이 다양한 변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까? 그 말은 무엇을 독립변수로 할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무엇을 x로 볼 것이냐. 자, p가 독립변수라고 하자. 즉 p를 x라고 생각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p를 x라고 생각한다면 기울기는 p의 변화량분의 q의 변화량. p의 값이 100만큼 증가할 때 q의 값은 10만큼 감소하고 있군요.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죠. 그럼 구하려는 그 1차식은 q가 종속변수니까 q는 이렇게 식이 세워져야 됩니다. q는 마이너스 10분의 1p 플러스 p 이렇게. 대응표를 이용해서 상수값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q는 마이너스 10분의 1p 플러스 60 이렇게 1차식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q를 독립변수로 보자. 즉 p는 종속변수가 되겠죠. 자, q를 x로 생각한다면 기울기는 q의 변화량분의 p의 변화량 이렇게 되어서 아까 구했었던 기울기 마이너스 10분의 1의 역수가 되겠죠. 역수. 즉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하려는 그 1차식을 p가 지금 종속변수니까 p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p는 마이너스 10p 플러스 상수값 b. 역시 대응표를 이용해서 상수 b를 구해보면은 p는 마이너스 10q 플러스 600. 이렇게 해서 1차식을 구했죠. 자, 1차식이 지금 두 개 구해지죠.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정리하면 같은 식인데 경제학자가 봤을 때는 매우 다른 거예요. 위에는 p가 독립변수고 아래에 있는 이 식에서는 q가 독립변수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역함수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1차식은 아래식의 역함수가 되고 있는 것이고 거꾸로 아래에 있는 이 식은 이 위에 있는 식의 또한 역함수다.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의 역함수입니다. 자, 다시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식 y는 2분의 1x 플러스 10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은 지금 x가 독립변수죠. 이걸 우리가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그러죠. 이 x에 대한 1차식을 y에 대한 1차식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x는 2y-20 이렇게 y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y가 독립변수죠. 이 1번 식에서는. 경제학자는 이것을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학자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수학자는 항상 x를 독립변수로 하고 가로축을 x축으로 사용하는 것이 수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수학능력 시험 볼 때는 수학자가 알려준 방식대로 역함수를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자는 이 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x를 y로, y를 x로 이렇게 변수를 서로 바꾸어서 이 주어진 식을 y는 2x-20 이렇게 x, y를 바꿔버리죠. 이렇게 바꾸니까 x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y는 종속변수가 되죠. 이래야 수학자는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수학자는 역함수를 이렇게 다룬다. 이렇게.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y는 2분의 1x 플러스 10. 역함수는 그래서 결국은 x와 y를 바꾸어 놓은 것 이것이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리하면 y는 2x-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y를 바꾼 것이 수학자가 말하는 역함수예요. 그래프를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립니다. 역함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죠. 2분의 1x 플러스 10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이거의 역함수는 x, y를 바꾼 것이죠. 이 빨간색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이 두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것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역함수 그래프 해석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 역함수에 대해서 좀 더 고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학생들은 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새로 그리지 않죠. 원래 주어져 있는 2분의 1x 플러스 10, 이 검정색 이 직선 그래프를 그대로 사용하죠. 이 그래프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프를 그대로 사용해요. 이것이 역함수의 그래프라고 하죠. 대신에 축을 바꿔주는 것이죠. 축을. 그럼 여기에서 x절편은 얼마입니까? x절편은 지금 10이죠. x절편은 10. 위로 올라가 볼까요? 위에서.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x절편 얼마입니까? x절편 10이죠. 위에 있는 빨간색 이 그래프와 이 밑에 있는 이 그래프는 서로 똑같은 그래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그래프 해석과 그래프는 그대로 놔두고서 축을 바꿔서 경제학자들처럼 이렇게 축을 바꿔서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경제학자의 역함수. y는 2분의 1x 플러스 10, x가 독립변수죠. 이걸 y에 대한 이 1차식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y가 독립변수가 되겠죠. y가 독립변수. 이것이 그냥 역함수가 된다. 경제학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손 대지 않고. 대신에 그래프를 그릴 때 y가 독립변수니까, 그렇죠. y가 독립변수니까 y축이 바로 가로축이 되는 겁니다. 이 독립변수 y가 가로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다뤄요. 세로축이 바로 x가 되고 있죠. x가 종속변수니까. 경제학자는 그래프를 이렇게 다룬다.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y는 2분의 1x 플러스 10 경제학자의 역함수는 이것을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것, 즉 x는 2y-20 이것이 역함수가 되고 있다. 그래프를 그릴 때 y가 지금 독립변수이므로 가로축, x는 종속변수이므로 세로축에 이렇게 나타내서 그래프를 분석한다. 이것이 경제학자가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경제함수 그래프의 분석은 경제학자의 방식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example 5. 자, 함수 fx의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함수 f는 보니까 달러를 가지고 유로화를 구입할 수 있는 함수. gx의 함수식이 주어져 있고 함수 g는 유로화로 엔화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1번 x개의 달러를 이용해서 엔화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달러를 가지고 엔화를 구입하려면 우선 첫 번째 운전자 F가 달러를 가지고 유로화로 이렇게 구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F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전자 G가 이 유로화를 가지고 엔화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 G가.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함수는 바로 G 서클 F라고 하는 합성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합성 함수 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2번 X개 유로화로 살 수 있는 달러의 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함수를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보면은
유로화를 가지고 달러를 살 수 있는 그 함수, 바로 인버스 f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f의 인버스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f의 인버스를 구할 때는 항상 그 수학자의 이 방식에 따른다. 즉 x와 y를 이렇게 서로 바꾸어주면 끝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3번. 이번에는 엔화로 달러를 살 수 있는 함수. 엔화가 가장 오른쪽에 있죠. 이 엔화를 가지고 달러를 살려면 우선 먼저 엔화를 가지고 유로화를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운전자 인버스 G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유로화를 가지고 달러를 살 수 있어야 된다. 운전자 인버스 F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므로 엔화를 가지고 달러를 살 수 있는 함수는 우선 처음에 운전자 G의 인버스 서클, 두 번째 운전자 F의 인버스, 이 두 운전자의 합성으로 엔화를 가지고 달러를 구입할 수가 있다. 자, 이걸 우리가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역함수의 성질 아셔야 되겠죠? 인버스 F 서클 G의 인버스는 G 서클 F 전체의 인버스다. 역함수의 성질. 이 성질 아시나요? 이걸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솔루션 2에서 보면은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두 개의 함수의 합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합성함수의 연산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경제학자와 수학자가 함수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이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제 함수를 분석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가로축, 세로축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 그 변수를 보면서 그 경제 함수의 식을 살펴보는 그러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우 중요한 이 함수의 변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